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민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후에 유력 언론사에 보도되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경험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16년 중국 산시성의 외딴 마을 케이코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원치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였지만 원치에게는 남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케이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생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며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고 라디오나 신문 같은 매체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원치는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흔히 하는 상상놀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치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발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원치는 자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전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생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원치가 가장 자주 언급했던 첫 번째 전생은 시안성에서 살았던 남성 장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나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목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사용했는지,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지어 나무를 다루는 특별한 기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설명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그 지역의 전통적인 목공 기법과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케이코 마을에는 그런 고급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치는 그 시절 자신이 만들었던 작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의 대문을 만들었는지, 어떤 사원의 불상을 조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보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과 성격, 그들과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전생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원치는 자신이 허난성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장을 하고 남성 행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과거 시험인 장원급제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많은 역사적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치는 당시 과거 시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합격자들에게 어떤 관직이 주어지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이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원치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위험성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남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남성으로 위장하여 공부하고 시험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와 심리적 배경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원치는 또한 그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가짜 이름과 출신 지역,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험장의 분위기와 다른 응시자들의 모습, 시험 문제의 내용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원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이상한 꿈을 꾸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원치가 남성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당시 보수적인 농촌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치의 이야기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치의 행동과 성격에서도 그녀가 말하는 전생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치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보였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복잡한 조각 작업도 쉽게 해내곤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말하는 시안성에서의 목공 장인 생활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원치는 학문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교육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역시 허난성에서 남장을 하고 과거 시험에 도전했다는 그녀의 기억과 부합했습니다. 원치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내의 전생 이야기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원치의 특별한 능력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치는 집안 일을 하면서도 놀라운 솜씨를 보였습니다. 가구를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 때 마치 전문 장인처럼 능숙하게 해내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와 통찰력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후에도 원치는 여전히 자신의 전생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께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치의 가족들은 점점 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치가 말하는 지역들의 사투리를 정확히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은 원치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원치가 말하는 시안성과 허난성을 직접 방문하여 그녀의 기억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힘든 여행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시안성이었습니다. 원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여러 장소들을 정확히 찾아갔으며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증거는 바로 지방 사투리였습니다. 산시성 케이코 마을과 시안성 그리고 허난성은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사투리가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원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케이코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접할 수 있는 언어는 오직 산시성 케이코 마을의 사투리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안성을 방문했을 때 원치는 놀랍게도 그 지역의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사투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치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사용되던 옛날 방식의 말투였다는 점입니다. 시안성의 나이든 어르신들은 원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쓰던 말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원치의 사투리 실력에 완전히 놀라워했습니다. 한 노인은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옛날의 말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원치의 가족들은 그녀가 평생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난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치는 그곳의 사투리를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특별한 관용구나 속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투리뿐만 아니라 원치는 각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안성에서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목공 기법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설명을 했습니다. 현지의 나이든 목수들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한 지식이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옛날 과거 시험 제도와 관련된 여러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험장의 위치, 시험을 보는 절차, 합격자 발표 방식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치가 두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치는 자신의 사망 후 경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의 전생이 끝난 후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들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원치의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서 점점 진실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치에 따르면 허난성에서 남장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본 것이 저승에서 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비록 학문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당시 사회 질서를 어기고 속임수를 쓴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치는 죽은 후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모습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위엄있고 엄숙한 모습이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장소의 분위기, 그곳에 있던 다른 존재들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원치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는 자신의 행동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질서를 어긴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원치에게 단순히 처벌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치의 학문에 대한 진정한 열망과 선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 사원을 짓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생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공덕을 쌓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런 선한 일을 통해 원치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치는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약속과 결심의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치는 이 명령을 실제로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케이코 마을에서 태어난 직후부터 관세음보살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린 시절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불교 경전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도 원치는 관세음보살 사원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사원 건립에 힘썼습니다. 원치의 헌신은 단순한 기부나 후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손을 도왔고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사원 건립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런 일은 원치가 8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크고 작은 여러 사원들의 건립과 보수에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치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전생 이야기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치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행동과 지혜로운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치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치의 이야기는 단순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놀라운 사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근 마을들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는 더 먼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직접 원치를 만나보려고 케이코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원치를 만나러 왔습니다. 원치는 이런 방문객들을 항상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원치를 만나고 나서 대부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겸손함, 그리고 일관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주는 각 지역의 사투리와 문화적 지식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침내 이 놀라운 사연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유력 언론사인 대기원 15의 기자들이 원치의 이야기를 접하고 직접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원 15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철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명의 기자들이 팀을 이루어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은 먼저 케이코 마을을 방문하여 원치와 그녀의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원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원치가 말하는 시한성과 헌안성을 직접 방문하여 그녀의 주장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현지의 역사학자들과 문화 전문가들을 만나 원치의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취재 결과 원치의 이야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원치의 사투리 실력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언어학 전문가들도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지방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용하는 고어체 표현들은 현재 그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둘째, 원치가 가진 문화적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도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각 지역의 전통 기술, 역사적 사건,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당시 케이코 마을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셋째, 원치의 성격과 행동 양식도 그녀의 전생 기억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손재주, 학문에 대한 열망, 그리고 종교적 신념까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원 15의 기자들은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이 사연을 정식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기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원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원치의 이야기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녀를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조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원치의 사례는 학술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대학의 연구진들이 그녀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식의 연속성, 기억의 메커니즘, 그리고 전생과 현생의 연관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원치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기억은 일반적인 상상이나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원치의 사투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원치가 구사하는 각 지역의 사투리가 현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순수한 형태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용하는 고어체 표현들은 이미 사라진 언어 형태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원치의 이야기에 담긴 역사적 정보들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언급하는 과거 시험제도, 사회제도, 생활 양식 등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원치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보의 실제 사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치가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다음 생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교에서도 원치의 경험을 영혼의 불멸성과 도덕적 인과응보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여러 생에 걸친 기억은 인간 존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신의 섭리와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원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명료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했고 원치는 항상 따뜻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원치는 자신의 전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원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원치가 88세가 되던 해 그녀가 평생에 걸쳐 참여했던 관세음보살 사원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원치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긴 여정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사원 낙성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치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 그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치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염라대왕이 내린 명령을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평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과연 전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은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치의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훨씬 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원치의 삶은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전생에서 저지른 잘못을 현생에서 선한 행동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원치의 사례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원치의 삶은 선한 행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 기억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쳐 선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현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원치의 이야기는 발표된 후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물질적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원치처럼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원치의 사례를 도덕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원치는 자신의 전생 기억을 통해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88세까지 선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원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의 우리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원치의 이야기는 200년 전 전생을 기억한 한 여성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선한 행동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치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적어도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신념과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원치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과 선한 행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원치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치의 놀라운 전생 기억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